아, 너무 덥다, 진짜. 아, 햇빛 왜 이렇게 쨍쨍한 거야, 진짜. 썰릴 것 같아, 진짜. 너무 덥다. 좀 그네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갈 것 같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예.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소화기내과 전문의 장지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 농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과 식중독에 노출된 농부들의 건강을 지키러 온 오늘의 명의. 내과 전문의 장지혜. 많이 덥죠? 네, 너무 예, 벌써 이제 한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운 요즘에 이렇게 일사병이나 뭐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뭐 어르신들도 혹시 많나요? 그럼요. 한낮에 농촌에서 일하시다가 네. 저 더위 먹었어요 하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는 약간 임시방편 같은 건 혹시 뭐 있나요? 일단은 하던 일을 쉬고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왜냐면은 이따가 또 이제 강연 시간 때 또 얘기해 주셔야 되니까 선생님 오늘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래요? 야, 오늘 약간 준비된 약간 명의 선생님 약간 기대가 되는데. 네. 근데 선생님 혹시 강연 같은 것도 혹시 많이 하셨나요? 저는 주로 마트 네.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마트 강연을 좀 다녔습니다. 마트 강연이요? 네. 마트에서도 강연 같은 그럼요.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일정으로 네네. 네, 어머니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트 네. 강연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마트 강연하시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없나요? 있었어요. 예전에 꽝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꽝이요? 네. 꽝고기를 직접 꽝을 잡으셔가지고 박스에 담아오셨는데 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감독님 명예보감 마트로 가시죠. 네? 꽝도 준다는데? 우리는 꽝 못 받았잖아. 우리 마트 한번. 저희 명예보감은 안 돼요. 선생님, 근데 네. 저희 명의보감에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약간 여자 명의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요? 네. 끝날 때 강연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 치면서 앵콜까지 나왔어요. 네. 모르셨어요? 네네. 약간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오늘 자신 있어요? 네, 자신은 있는데요. 네네네. 화면 속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오늘 만약에 강연 끝나고 이제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안 치면은 좀 마음이 아프겠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한번 기립박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힘차게 출발을 외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죠?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가시죠. 네.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 명의보감이 함께할 오늘의 마을은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에 있는 야감 1위입니다. 계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이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랑 같이 계셨나요? 예. 그렇구나. 어머니, 아버님이 그럼 지금 두 분이서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농사 지으면서? 네. 무슨 농사 지으세요? 네? 무슨 농사? 쌀 농사 짓는 거죠. 쌀 농사. 밭도 하고. 아버님 오늘도 일하셨어요, 오전에? 오전에 제가 풀약 한 통 주고 왔어요. 오전에 햇빛 없을 때, 선선할 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교과서적인 답안인 거 알고 계시죠? 너무 정겹다는 표현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 아버님 잘생기셔가지고. 근데 어머님도 너무 이쁘신데? 그러니까 너무 고우세요. 네. 아버님이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프로포즈 하신 거? 아니면 예전에는 중매였죠? 할아버지 군인 가고 네. 군인가 있을 때 했어요.
아 진짜?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오는 건데 뭐. 아 그래요? 그 딱 봤는데 얼굴 딱 봤을 때, 첫 봤을 때. 아니 처음에 이제 왔는데 이제 뭐 대례 지내는 건가? 예. 그걸 지내는데 우리 오라버니 댁이 신랑이 아주 잘생겼어. 오 맞아 잘생겼어요. 예. 그래 그리더라고요. 어. 어머니 마을에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분술 좋다는 소문 못 들었어요? 들었죠? 아 진짜? 옛날에 이제 젊은이들이 아줌마 아저씨는 참 저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싸우지 않으시고 그냥 술 보는 거 없다고.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누구나 다 흉을 보기 마련. 무조건 제일 많이 흉 보는 게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형 제일 많이 보거든요. 싸움 안 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 두 진짜. 분 다 되게 현명하시네요. 와 아버지 홧김에. 워낙 잘해서. 아 워낙 잘해서. 아. 워낙 잘해서. 야 나 이거 부러워서 촬영 못 하겠다 오늘. 표창장도 받고 있어요. 아, 효구 표창장. 아, 진짜? 시부모한테 잘했다고. 어, 가족 겉에도 다 잘해요. 더울 때 농사일은 어떻게 하세요? 더울 때? 네. 네. 한여름에 일은 뭘 해요? 그냥 좀 쉬시는구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물도 좀 잘 섭취해 주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거르시면 안 돼요. 입맛이 좀 없어지잖아요, 여름에는. 그럴 때는 별미를 좀 챙겨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좋아요. 아버님이 농사일 하시면 어머님이 그 농사 갈 때 그 새참 혹시 갖다 주세요? 그럼요. 진짜요? 아 지금도 새참을 갖다 줘요? 네, 지금 새참들 안 먹어요. 집에 와서 그냥 뭐 일을 지금. 쟁일해요. 뭐 잠깐 하는 거지. 그래 아버님 새참 약간 그립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새참 약간 농사일 할 때 그래도 새참 딱 해다가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딱 술 기운에 딱 일도 하고. 아 그래요? 커피나 한 잔 끓여다 줄 술도 못 잡어요. 커피는 좋아하지. 커피 좋아하세요? 근데 이 커피가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어서 수분 섭취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커피 하루에 전 2잔씩 꼬박꼬박 먹거든요 아메리카노로. 근데 이상하게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진짜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카페인? 네. 아 카페인이라는 이뇨 성분. 작용이 있습니다, 커피가. 그래서 더우실 때 냉커피 시원하게 먹으면 좋겠다 하시더라도 소변이 많이 빠져나가서 또 탈수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시원한 음료, 소금을 탄 음료나 스포츠 음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많이 고통하시는. 찍어. 예? 종일 찍어. 아버지 이거 TV에 다 나오는 거예요? TV에? 네. 아이 그건 한번 못 써. 왜요? 아버님 이렇게 말씀도 재미나게 잘하시고 계셨는데. 예? 뭐 늙은이 나오는 거다 속물스러워. 아니야.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셔가지고 잘 나올 거예요. 깜짝 놀라실걸? TV 나오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면. 예? 아 그만 찍어요 이제.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기분을 전달받은 금슬 좋은 주민과의 만남. 이젠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세요. 일단 신발.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S 명예모감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어머니랑 계셨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이제 약간 쑥스러우시죠? 갑자기 카메라 약간 들이대고 약간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요즘 이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약간 좀 어디 몸이 약간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허리. 허리하고 다리랑. 그죠. 선생님 어르신들은 거의 뭐. 이렇게 적용은 보여 그냥 아. 돌아다니고 그러면 낮엔 붓고 네. 밤에 자고 나면 조금 아침에 괜찮아지고? 괜찮고 또 붓고 그래 그냥 보여. 약간 이게 내과적으로 다리가 붓는 약간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내과적으로는 이제 네. 관절염 때문에도 부을 수는 있지만 네. 내과적으로도 다리를 부을 수 있는 이유는 네. 하지정맥류가 있으시거나 수술하고 그래. 허리가 안 허리 좋으시죠.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여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힘들어지셨네요. 허리 어떻게 하다 다치신 거예요? 일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 허리가 아파서 그냥 수술했어요. 그냥 허리가 아파서? 아마 어르신들은 이제 일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있고 이러시면서 디스크가 생길 또 확률이 있거든요. 그럼 농사 오래 지신 거죠, 그러면? 오래 지었죠. 그러니까요. 농사 이렇게 지으면서 계속 꾸부정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아. 네. 혹시 드시는 약 같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 약 많죠. 약이, 어머니 약이 바로 옆에 있... 이런 봉지도 하나예요, 약이. 와,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 정말 너무 많네요. 약 알도 크고. 진짜 알도 크고 색깔도 정말 무슨 무지개색처럼 알록달록. 이야. 혹시 속은 어떠세요? 약 드시고 좀 불편하시다, 쓰리다 또는 미식거리다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거 가끔 가다 또 먹으면 또 소화가 잘 안 돼. 그렇죠. 맞아요. 진통제가 관절이나 허리 통증, 다리 통증에는 효과가 좋지만 또 위장 쪽에는 좋지가 않아서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보실 때 의사 선생님께 증상이 어떤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약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또 콩팥 수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 가실 때 피 검사도 좀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가 붓는다 이런 이유가 그 진통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셔서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하여튼 너무 좋은 이야기 들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하고 계셨구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자 캐요. 감자? 어. 아, 이게 감자구나. 네. 오, 흙 저기 할 때마다 감자가. 오, 감자 캐는 거. 어머니 감자는 겨울에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맞기 전에 캐야 돼. 아 장마지기 전에 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머니 그러면 이거는 감자 캐고 나서 이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거름 돼요. 아 거름. 오. 그냥 이렇게 놔두면 거름이. 그냥 놔두는구나. 근데 어머니 저거는 옥수수, 이거는 뭐 상추, 샐러리 농사 많이 지시네? 다 우리 밭이. 아. 근데 엄마 여기 지금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데 지금 이런 데서 이렇게 농사 짓다가 쓰러져요. 안 쓰러지세요? 왜 모자도 안 쓰셨어요? 모자도 잘 안 써. 왜요? 습관이 안 돼서. 아, 습관이. 근데 뜨겁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뜨거워요. 습관 모자 안 써, 자네. 선생님은 약간 분칠하셨잖아요. 네. 어머님은 그럼. 분칠도 안 하셨는데 타지도 않으셨어. 이거 타고난 피부도 거예요? 좋으시다. 타고나셨대요. 타고난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빨리 가르쳐줘요. 나 비결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찍어 발라요. 거짓말하지 마요. 아, 빨리 진짜라니까요. 비결 빨리 가르쳐 주세요. 아유 어머니 궁금하네 진짜. 비결도 없어요. 비결도 없어요? 어디 몸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요. 이 관절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쭈그리 앉아 일하시고. 진짜 물은 잘 드셔주셔야 돼요. 물은 많이 탈수될 수 안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대로 다 반대로만 얘기하시는데 어머니? 아니, 약간? 맞아요.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래요? 아, 어머니 즐겁게 사셔서 건강하신 거 아닌가요? 원래 우린 내가 부모들을 네. 다섯을 모시고 사는 것뿐 없어. 아. 여기는 5대가 사는, 아. 5대만 5대. 오, 대단하세요. 일찍 간 게 한이 며칠째. 일찍 돌아가신 게? 70 정도 돼서 가시고, 그날 60 조금 지나서 무잠약을 잡고 돌아가셔서 그게 한일이었죠. 어머. 또 한 분은 또 교통사고로 또 노인네 진짜라도 진잘면이 그냥 쓰러지다 넘어지셔. 그게 한이 맺지. 함께 살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보내야 했던 세월. 아직도 가슴 깊숙이 그리움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데 절에 이제 갔다 오고 그래. 걸어서도 운동 삼아 걸어갔다 오고. 그래도 내가 시간 지키면 그렇게 안 걸려. 아, 절에 가시는 거? 이게 나 혼자 가서 있다가 오고. 일요일 날도 가서 군인다 밥 해주고 오고 그래요. 아 진짜요?
아무렇게 해줘도 맛있다고 다들 잘 먹으니까. 근데 어머니 진짜 음식 솜씨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군인들이 잘 먹어요. 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네, 진짜. 궁금하네. 어머니, 너무 좋은 이야기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그리고, 아이, 진짜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봉투는 없고, 사실 제가 요거 오다가 주웠거든요. 요거. 고마운데도 어떻게 담아요? 요거.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 좀 담아주세요. 네. 선생님, 그거 제 거예요. 네. 선생님, 제 거예요. 제가 봉투 갖고 온 거예요. 여기. 감사합니다, 어머니. 와. 꿈이죠. 야, 저 나중에 이거 더 큰 봉지 갖고 올게요,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야. 오늘 뒷템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너무 좋은데요? 이 명의보감 추천요. 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 부지런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 손MC와 전문의. 나름 무더웠지만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명품 강연 들어볼까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들 모이셨어요? 안 오셨나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어머니랑 식사 안 하셨어요? 했죠. 아, 식사하셨어요? 제가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덥잖아요. 그쵸? 너무 덥죠, 어머니, 아버님? 그쵸? 저는 오늘 촬영하다가 오늘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귀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내과 전문의 우리 장지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장지혜입니다. 오시느라고 많이 더우셨죠?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더위에는 장사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어르신들은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연은 우리 야감리 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여름철 주의해야 되는 질환들의 응급처치법과 폭염 속 건강관리 수칙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실 때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예, 저는 너무 또박또박 말씀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오늘 강연이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의 명품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시무시할 정도로 내리쬐는 여름날 뜨거운 햇빛.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농사일인데요. 이런 더위로 인해 농민들이 겪을 다양한 질병과 위험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촌 최악의 불청객, 폭염. 5월 초부터는 이제 초여름이라고 하고 6월부터는 무더위가 막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거의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요. 그렇죠? 여름 내에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지속될 때를 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제 6월에서 9월 사이에 33도 이상의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라고 하고 35도 이상의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라고 합니다. 아마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폭염경보 문자. 그렇게 좀 정의가 됩니다. 저는 주로 실내에서 일해서 잠깐 바깥 나갈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농사일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밖에 계실 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더위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폭염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하냐면 일단은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 열대야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 불쾌감과 피로감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식품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식중독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노령층, 노약자의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봤더니 온열 질환 발생 환자 수가 6,500명이었는데 그중에 40%는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논밭이나 실내 같은 데서 생겼다고 하고요.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무려 56%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발생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자 수를 봤더니 6,500명 중에
중에 54명이었는데 그중에 또 50세 이상은 76%에 달했다고 합니다. 왜 어르신들 노령층이 더 폭염에 취약할까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땀샘의 수가 줄어들게 돼서 체온이 막 올라가는 거를 낮추려고 땀을 분비해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탈수가 왔구나 이걸 인지하는 능력도 좀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드시는 약들이나 질환 자체가 체온 조절하는 데 이제 방해를 일으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섭씨 30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폭염 환자도 늘어나는데요.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2018년에는 그 환자 수가 작년 대비 1.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폭염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집에 있어서 어지러운 거 말고. 옛날 있다고 뜨고 내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들이 어떤 게 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그때 대처를 잘하고 위기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열사병, 일사병 들어보셨죠?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일사병은 내가 막 폭염에 노출돼서 온도가 막 올라갈 때 내 몸에서는 그 온도를 낮추려고 땀을 막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땀이 막 많이 빠져나가면 탈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일사병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무력감이 들고 미식거린다. 이게 일사병의 증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땀이 많이 분비되면서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체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다행스럽게. 열로 인해 땀으로 몸의 염분과 수분이 손실되어 생기는 질환을 일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어지럼증과 정신혼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가 이제 이웃이나 가족들이 일사병 증상을 보인다. 한낮에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다 그러면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아니면 본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쉬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됐기 때문에 옷을 벗고 만약에 벗을 수 없다면 차가운 물, 소금이 들어간 차가운 물이나 시원한 이온 음료를 마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막 너무 많이 올라가고 몸이 뜨거운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얼음을 수건에 싸가지고 겨드랑이 쪽이나 사타구니 쪽에 넣어주시면 온도를 더 낮추는 데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 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빨리 가서 진료를 보는 게 좋겠죠. 수액을, 닌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사병 응급 대처.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환자를 옮긴 후 차가운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 등의 수분을 섭취하게 합니다. 만약 열감이 느껴진다면 얼음찜질로 체온을 내려주세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수액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열사병은 또 뭘까요? 일사병의 사촌쯤 될까요? 열사병은? 열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달라요. 막 폭염에서 막 일을 했어요. 근데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럼 이걸 낮추려면 땀을 분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망가진 거예요. 열 때문에. 그래서 막 열이 올라가는데도 땀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몸은 계속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계속 오르면 머리가 망가지겠죠. 중추신경계 손상이 돼서 경련, 혼수, 의식장애가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뿐 아니라 심장이나 간, 췌장, 콩팥, 장까지도 다 손상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장기 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열 질환 중에서는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열사병은 일사병과 달리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며 발작, 경련, 심하면 실신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사병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똑같이 하면 좋을까요, 열사병이랑? 열사병은 일단은 무조건 또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 다음에 역시 똑같이 탈의를 할 수 있으면 탈의를 하고 몸에 차가운 물을 뿌려주거나 젖은 수건을 댄 다음에 바람을 세게 해서 그 수분이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온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쓰러지신 분이 있다.
열사병 의심된다. 119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일사병과의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머리도 손상되고 심장 다른 장기들까지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휴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일사병은 우리 막 시원한 물 드시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열사병은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을 억지로 먹여서는 안 돼요. 이게 흡인성 폐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빨리 봐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땀이 나고 안 나냐의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땀이 많이 나서 탈수가 되는 것과 땀이 안 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요 차이가 있어서 피부 만져보면 땀 때문에 촉촉하고 젖어 있는 피부는 일사병이고 열사병은 땀이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사병은 휴식, 열사병은 병원 진료.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119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차가운 물, 젖은 수건으로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폭염은 저혈압 환자에게 위험할까요?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할까요? 고혈압. 왜요? 그냥 높으면 안 좋을 거 아시죠? 저혈압? 왜요? 왜 더 위험할까요, 저혈압에? 혈압이 아픈데 정답입니다. 폭염은 저혈압 환자에게 더 위험해요. 왜냐면 이제 말초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데다가 탈수까지 생기니까 혈압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혈압 환자분 막 어지러워서 막 낙상도 되고 쓰러지실 수도 있고요. 또 혈압약을 드시는 고혈압 환자분도 혈압이 정상 원래 떨어졌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돼서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한 가지 더. 폭염이 심장에 위험할까요? 아니면 한겨울이 더 위험할까요? 그렇죠. 심장이 먼저 위험하지. 아버님 진짜 모범생이세요. 정답만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장으로 가는 피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심장이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 장애가 생기니까 허혈성 심질환 발생이 높아져서 실제 기록을 봤더니 32도가 넘어가게 되면 심근경색이 무려 20%나 증가한대요. 그리고 닷새 이상 폭염이 지속되게 되면 심장 관련 사망률은 11%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식사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탈수 생기지 않도록 물 꾸준히 마셔주셔야 이런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환자 중 75%가 5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특히 위험한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항상 폭염에 대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이러지 마라. 나도 일하지 마라. 명언이시네요. 저기 담배 피우는 사람 못 끝나 봐. 어머니, 네? 선생님한테 네. 여름에 더위 먹으면 소금을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나 한번 물어봐. 그런 걸 물어봐 소금. 좀 물어봐 주세요. 옛날에나 그랬지 소금 먹자니 없어. 그래요. 요즘에 소금 먹는 사람이 어디세요, 감독님? 왜 억지로 질문을. 이혼은요 먹지. 잔도 짠 거 먹지 말래. 그러니까 왜 그런 엉뚱한 질문을 왜 어머니한테 시켜가지고 어머니가 왜 승질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네? 어머니 하지 마세요. 여기서 먹으면 괜찮으냐 땀 나는 거 안 나냐 물어보래요. 어머니는 소금물 먹으라고 그러더라. 맞아요. 어머니도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우리 몸에 이제 땀으로 오는 염분과 수분이 동시에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염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바로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고 부족해진 소분까지 다 보충해줄 수 있어서 소금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난 냉커피 먹을래. 이왕이면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래. 근데 냉커피는요, 위뇨작용이 있어서 아래로 이제 소변 배출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가뜩이나 지금 탈수가 될 것 같은데 소변을 더 많이 싸게 하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난 시원한 맥주를 마실래.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커피랑 마찬가지로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 그다음에 소금물, 또 이온 음료 이런 게 좋겠습니다.
아니 더우면 이러다 들어서 냉수 먹지 누가 소금 뭐 언제 다 먹어. 맞아. 소금물을 먹는 건 알지 왜 소금물을 먹으려는 걸 모르거든. 그렇지. 맞아.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옛날에 우리는 왕성을 약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아, 그런 시설도 있으셨구나. 왕소금이 맛있지. 배 아플 때 하나 꿀씩 먹고 그랬지. 배 아플 때요? 무슨 살겠어요. 그럼요. 참 귀여운 거죠. 네. 근데 요새 하다니까 그러는데 소금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소금 대표 업체 뭐 사장님이세요? 약간. 일사병, 열사병 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다양한 온열 질환들이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위가 사람 잡네. 폭염으로 인한 이상 증상. 혹시 낮에 일하시다가 다리에 경련 막 쥐나고 이러신 분들 없으세요? 이것도 폭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열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땀 분비가 많아지면 이 땀으로 나트륨, 즉 소금 수치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리에 경련이 생기고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이걸 보충해주면 좋겠죠. 하던 일을 멈추고 차가운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 좋고요. 경련을 멎었으니까 다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안 돼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 1시간 동안이나 이 경련이 안 멈춘다, 통증이 안 멈춘다 이럴 때는 바로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땀이 많이 흘려서 우리 탈수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막 머리에 가는 혈류도 장애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퍽 쓰러졌다. 대신에 쓰러진 다음에 바로 의식은 회복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이 열실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열사병하고는 달리 좀 휴식만 취하시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열부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리가 아프지는 않는데 부어, 땡땡하게 부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것도 우리가 더위에 노출되면 그 바깥쪽 체표면에 이제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있는 수분이 혈관 밖으로 나와서 다리가 붓는 현상이에요. 다리가 붓는 게 어떻다고요? 왜 그렇다고? 다리가 이제 우리가 더위에 노출되면 깊이 있는 혈관보다는 이게 겉에 있는 체표면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수분들이 그 혈관 밖으로 뛰쳐나가면 이게 조직으로 가면 붓게 되는 거죠. 이제 혈관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막 말초혈관들이 확장되니까 이 수분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가 붓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계속 고칠 수 없는 병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높게 올리시고 쉬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은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그리고 다리 부종 같은 열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폭염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또 에어컨 실내 권장 온도 내에서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이 폭염이 와서 우리가 아까 온열 질환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또 미움받을 여름철 질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식중독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뭘 먹으니까 왜 두드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막 일어난 적은 있었는데 그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인가 싶어요. 네, 알러지 가능성이 더 높으세요. 식중독보다는. 근데 그게 이제 알러지 반응과 같이 왔다. 그럴 때는 식중독일 수는 있겠는데 단순히 내 몸에 두드러기나 빨갛게 돋았다. 이런 거는 알러지 반응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 음식을 먹고 자주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요. 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내가 어떤 증상,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골치 아픈 질환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름철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음식이 원인이 되어 감염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그 질병, 지금 알아봅니다. 여름철 특히 더 주의, 식중독.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고 거기에 유해한, 즉 나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내가 갑자기 열이 나, 어떤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토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식중독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식중독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름에 좀 잘 생기긴 해요. 여름에 균이 번식이 더 잘 되겠죠, 뜨거우니까.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 요 4개월 동안 연간 식중독이 3분의 2 정도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식중독이 원인이 돼서 생길까? 첫 번째는 내가 충분한 시간과 온도로 음식을 가열하지 않고 먹은 거예요. 어떤 음식을. 그래서 보통은 70도 이상에서 3분 이상 삶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빨리 먹었다. 이럴 때도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충분하게 깨끗하지 않은 재료를 내가 선정을 한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먹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잘 보관을 못했어. 실온에 내가 놔둬버리고 깜빡했어. 이럴 때도 이제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니까 한 15도에서 50도가 세균 번식이 가장 잘 된대요. 실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균을 번식을 시켜봤더니 그 15도에서 50도 동안 10분을 놔뒀더니 무려 2배가 됐고 4시간을 놔뒀더니 한 마리였던 게 1600만 마리까지 증가가 됐대요. 근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100만 마리가 되면 이제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를 벗어나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도 이하로 냉장 보관을 하거나 또 냉동할 때는 마이너스 18도 이 정도로 보관을 하셔야 균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위생, 내가 손을 잘 안 씻고 음식을 만들었거나 음식을 만들 때 내 옷이나 이렇게 청결하지 않았어. 이때도 이제 식중독균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물에 조리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받아서 말이죠. 지금 내가 생수를 땄어. 생수를 땄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벌써 30분, 1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또 와서 또 씻어야지. 그러면 거기 균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실온에서는 4시간 이상 두지 말래요. 4시간이 좀 관건입니다. 내가 실온 보관을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아니면 이동 시간이 길어. 이렇더라도 이제 4시간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조리법, 비위생적인 재료, 개인 위생 상태, 그리고 잘못된 보관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식중독 걸리는 그 균이 그 냉장고에서도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뭐 100도 이상 삶아도 안 죽는다면 그런 균이 때문에 그게.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 어떤 원인균이 어떤 과정으로 내 몸에 들어올까? 장염 비브리오 들어보셨어요? 장염 비브리오? 우리 뉴스에 좀 나죠. 비브리오균, 막 해산물 먹고 이거는 해산물이나 어패류에 감염된 그 비브리오균이 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들어오는데 그 음식을 조리했던 기구로 또 다른 음식을 조리했을 때도 2차 감염으로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황색 포도상 구균,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내가 편도염, 여기 세균 감염이 됐어, 편도가 붓고 아파, 이런 사람이 만든 음식, 이걸로도 걸릴 수 있고, 손에 상처가 났어,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었어. 그럼 그 균을 통해 또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걸릴 수가 있어요. 황색 포도당 구균은 토를 조금 많이 하는 게 특징적이에요. 다른 균보다도. 그래서 좀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또 살모넬라. 너무 이름도 무섭다, 그렇죠? 살모넬라. 이 균은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가축의 고기를 내가 먹었거나 아니면 오염된 닭의 계란을 또 먹었을 때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고기에 이제 쥐나 파리가 가서 균을 다른 음식에 옮기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도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도 들어보셨어요, 혹시?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같은 거를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데 얘 좀 특징은 사람 간 전파가 잘 돼요. 이 구토물이나 대변을 통해서 서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사람, 내 가족, 옆집 사람 옮길 수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럼 우리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열도 막 나고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토도 해. 일단 병원은 다들 그렇지 가시겠지만 그래도 원칙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식중독 증상 완화하는 응급 대처법. 제일 중요한 원칙, 내가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서 배출되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병원 가서 수액, 닌겔 맞으면서 보충을 해줘. 즉 수액으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물보다는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몸에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탈수를 빨리 이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끓는 물 1리터에다가 소금을 1스푼 넣거나 아니면 설탕 4스푼을 섞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이제 좀 나아져서 먹어야겠다. 내가 굶을 수는 없다. 기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미음이나 아니면 간이 안 들어간 쌀죽이 제일 좋은데 그런 것들이 기름기 없게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설사가 계속해가지고 나는 물도 안 먹을래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장에서는 이 그나마 남아있는 수분들부터 다 흡수해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 탈수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를 계속 하더라도 그만큼 물은 더 계속 드셔야 돼요. 물 먹으면 설사한다. 그래서 안 먹겠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설탕을 타고 소금을 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설탕 탈 수 없다. 그럼 꿀물 타시는 것도 좋고요. 소금물 맛이 없다. 그럼 꿀물 타서 드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시게 좀 하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먹으면 토를 해서 못 먹겠다. 설사는 어떻게 참겠는데 토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물을 마시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나 쇠약해서 나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나 못 먹겠다.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시면 당연히 병원 진료를 봐야죠. 그때는 다른 거 말고 수액으로 링겔을 맞아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식중독 발생 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 미음이나 죽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물에 설탕, 소금을 첨가해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나 열이 많이 나고 변을 봤더니 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섞여 나온다. 굉장히 큰 무서운 질병 같잖아요. 근데 세균성 장질환, 세균성 감염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꼭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마이신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물론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항생제를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를 보셔야겠죠. 마이신? 네. 그 병원에서 안 주더라고요. 요새 잘 안 주죠. 유서라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설사라고 그래서 그 마이신 좀 달랄 때 안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그거 안 해. 처방 안 해주더라고요. 마이신 같은 항생제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슈퍼박테리아 들어보셨어요? 그게 일반 항생제에 안 듣는 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맨날 마이신을 감기도 마이신, 배 아파도 마이신 이렇게 먹다 보면 내 몸에는 더 이상 그 항생제에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처방하고 있습니다. 마이신 먹을 때가 꼭 있어. 바이러스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마이신이라는 게 예전에 다시면 무조건 빨간 약 바르듯이 무조건 그냥 먹어야 되는. 그쵸.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제. 그쵸. 네. 옛날에 근데 지금은. 맞아요. 잘 안 주죠. 그럼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내성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정작 폐렴이다 아니면 그런 중병들로 입원했을 때 약발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내가 맨날 먹어왔다. 그럼 더 이상 그 약발이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저번에 아팠을 때 받아놓은 지사제가 있어. 변을 멈추는 약. 난 이걸 먹겠다. 좋은 방법일까요?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토를 하고 설사가 나오는 반응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나쁜 균이나 독소를 배출하려고 몸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아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설사를 안 하겠지만 병이 더 장기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지사제를 먹는 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써서 좋은 때도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사제는. 소화제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소화제는? 소화제는 드셔도 되는데 좀 의사하고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식중독 발생 시 혈변을 보는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 후 항생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사제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생활수칙. 그러면 식중독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이미 좀 다 아시고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미 조금 오염된 재료나 상한 재료를 먹으면 아무리 가열한다고 이게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리한 즉시 드시는 거예요. 조리는 충분한 시간과 온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부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3분 이상 가열을 해서 조리한 즉시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네 번째는 보관을 적절한 온도에서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실온에 15도에서 50도에서 세균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실온에 4시간 이상 놔두게 되면 식품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다섯 번째는 보관했던 음식을 다시 꺼내 먹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될까요?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안전할까요? 재가열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시 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가 조리를 잘 했어. 그 음식들과 날음식, 아직 조리하지 않은 음식들을 같이 붙여놨어. 그럼 그 날음식에 있던 균이 조리된 음식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떼어놓는 게 좋아요. 분리를 좀 잘 시켜놓는 게 좋겠고요. 일곱 번째, 내가 개인 위생이 깨끗해야겠죠.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하고 내 옷도 조금 청결해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주방도 좀 깨끗해야 돼요. 이 조리기구를 안 씻었다가 그대로 쓴다. 다른 음식 만들었는데 그대로 쓴다. 이러면 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랑 주방을 좀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물로 조리하시는 게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은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물은 끓여서 마십니다. 그리고 조리 음식은 재료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주세요. 무더위 앞에 그대로 노출된 농민들. 오늘은 야감리 주민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와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마치 우리 자녀분, 우리 따님분이 얘기해 주듯이 이렇게 강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귀 쫑긋 들고 굉장히 쉽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름철을 대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이 매년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열사병, 일사병, 식중독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원인과 증상, 또 응급처치법과 예방주법을 잘 알고 계시면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주의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그 행동 요령, 또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은 우리 장지혜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명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e Stadt, die meine Liebe hat, genau im Mittelpunkt.